네, 예상은 했지만 더 큰 하락폭으로 지수가 오늘 하루 내내 좀 움직였습니다. 오장에서 아주 조금 낙폭을 줄였지만 크게 의미 있는 수준은 아니었는데요. 이렇게 어려운 시장 속에서 투자자들은 어떤 종목들을 클릭했을지 스타캐치에서 함께 분석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증권 통해서 리스트 살펴볼 텐데요. 일단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조회한 1위부터 10위 보여주시죠. 네, 현재 보시면은 상승하는 종목 반, 하락하는 종목 반 정도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일단 시장 분위기가 워낙 좋지 못하다 보니까 지수에 대한 확인도가 상당히 높은데요. 일단 1위에는 삼성전자가 있는데 이 미국의 반도체 종목들도 사실 지난주 금요일에 상당히 급락을 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무려 5.8%대 하락세를 기록했기 때문인데요. 삼성전자도 예외는 아니고 오늘 하락 2% 정도의 낙폭 가져가고 있습니다. 6만 원 선 기대감 커졌다가 다시 한번 멀어지는 분위기입니다. 네, 그리고 지수 말씀을 드렸는데 2위에 미국의 다우 산업지수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고요. 아래쪽으로 조금 더 내려가 보시면 9위 정도의 나스닥 지수도 확인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다우 산업지수 같은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이렇게 1000포인트가 한 번에 빠져서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나스닥 지수 역시나 거의 4%대 급락세를 좀 기록했고 이렇게 파월 의장의 멘트들이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을 강하게 확인을 시켜줬기 때문에 특히나 민감도가 좀 높은 나스닥 지수가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5위에는 코스피 지수 확인되고 있고요. 현재도 좀 2%대 내림세에서 낙폭을 크게 줄이지는 못하는 모습으로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4위에는 비트코인도 좀 올라와 있는데 하락세 기록하는 모습이고요. 그 외에는 종목들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일단 최근에 시장에서 주도주로 불리고 있는 이런 업종들 중 하나가 방산 관련 종목들이죠. 3위에 현대로템이 있는데 확실히 하락장 속에서도 낙폭이 어느 정도 방어가 되는 그런 종목들입니다. 현대로템 올라와 있고요. 8위에 보시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도 오늘은 무려 상승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장의 분위기가 많이 좋지 않을 때 상승한다는 점은 굉장히 종목이 강하고 또 좀 의미 있는 상승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6위를 보시면 원전 관련 종목 두산 에너빌리티 올라와 있는데요. 그동안 높은 관심에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의 쌍끌이 매수세가 좀 지속됐던 종목입니다. 거의 14거래일간 두산 에너빌리티를 순매수했던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원전에서 대장주 역할을 좀 톡톡히 해주고 있는 종목이고요. 그리고 또 태양광 쪽 하나솔루션도 오늘 상승해서 소외되지 않습니다. 현재 구간 1% 정도 오름세 기록하게 되면서 오늘 조회수에서도 상당히 높게 집계가 됩니다. 10위에는 대한전선이 있는데요. 네옴시티 수혜주입니다. 좀 개별적인 종목이기 때문에 잠시 후 특징주에서 조금 더 분석해 보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조회상위 봤고요. 관심상위 리스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오늘 이쪽에서는 상승하고 있는 종목들이 조금 더 많게 집계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1위에는 역시나 현대로템입니다. 방산 관련 종목들 정말 놓치지 않고 이렇게 조회상위, 관심상위에 내내 링크가 좀 되는 모습이고요. 오늘장 말씀드린 대로 하락도 1% 안쪽으로 상당히 방어적인 시세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2위에는 현대두산 인프라코어 올라와 있는데요. 사실 이쪽으로는 지난주에 좀 많이 올랐던 종목들이 관심 리스트에 들어가 있습니다. 시세가 워낙 좀 분출이 됐기 때문에 관심도도 높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현대두산 인프라코어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경기 부양책, 이 대규모 인프라 투자 소식 때문에 함께 좀 상승하는 흐름을 가져갔습니다. 다만 오늘 같은 경우에는 차익 매물 강하게 쏟아져 나왔고 또 시장의 이런 하락장과 함께 만나면서 현재는 4% 넘는 내림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조회상위와 관심상위가 상당히 일치하는 부분들이 많은데요. 4위에 보시면 조회상위 10위에 있었던 대한전선이 이렇게 4위에도 올라와 있는 모습이고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도 함께 리스트에 눈에 띄고 있습니다. 5위 정도 랭크됩니다. 그리고 또 있는 종목이 8위의 하나솔루션, 마찬가지로 태양광에 대한 관심도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고요. 조회상위 7위 정도를 기록했었는데 관심상위에서도 현재는 8위권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조금 차이점이 있는 종목들 더 보시면요. 네옴시티 수혜주들이 좀 더 많이 눈에 띄고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4위에 있는 대한전선을 포함해서요. 6위에 한미글로벌도 있고요. 추가적인 상승세 가져가고 있습니다. 아래쪽으로 세아 특수강도 있는데 이쪽으로는 다만 오늘 차익 매물 좀 심하게 나오면서 5% 정도의 하락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7위도 보시면요. 7위에는 이 성일 하이텍이 있습니다. 네, 오늘 보호예수 해제 일정이 좀 있었죠. 1개월 물량이었었는데 그래서 장 초반에 굉장히 좀 하락폭이 크게 출발을 했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폐배터리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이런 섹터이기 때문에 차근차근 올라오는 모습이었고 결국에는 상승 전환까지 이뤄냅니다. 이렇게 시장의 흐름과 좀 반대적으로 움직이는 종목들도 있다는 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성일 하이텍 오늘장 상승세 쪽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위에는 현대건설기계 있고요. 현재는 하락세 2% 정도의 낙폭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조회상위, 관심상위 10개씩 봐드렸는데요. 대체적으로 좀 주도주들, 태조 이방원이라고 하죠. 태양광이라든지 이렇게 또 방산 섹터, 원전 관련 종목들이 상당히 눈에 많이 띄고 있고요. 역시나 하락장 속에서도 좀 단단함을 가져가는 모습입니다. 투자자분들의 관심 리스트에서도 전혀 소외되지 않는 모습입니다. 네, 이 가운데 3가지 종목들 좀 골라서 볼게요. 네, 오늘 첫 번째 특징주는 종목 아니고 지수입니다. 나스닥 지수 좀 볼 건데요. 잭슨홀 이 미팅에서 각국 중앙은행 총재들이 굉장히 매파적인 발언들을 쏟아냈습니다. 사실 이전에도 연준 이사들이 강한 매파적인 기조들을 가져가게 되면서 이번 발언에서는 좀 파월 의장이 잠재워주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있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고요. 파월 의장이 오히려 연설에서 연준이 이르면 내년 상반기에 금리 인하로 돌아설 것이라는 기대감을 한 차례 꺾어버렸습니다. 작업이 완료됐다는 확신이 들 때까지는 고금리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고요. 가계와 기업의 고통이 수반되더라도 물가 안정을 위해서 당분간은 제한적인 정책 기조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파월 의장 발언에서 조금 더 가려졌던 부분들이 유럽 중앙은행이라든지 독일, 프랑스 같은 이렇게 주요 수장들도 굉장히 강력한 긴축을 시사했다는 점인데요. 이자벨 슈나벨 ECB 집행이사는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중앙은행들이 1980년보다 더 큰 희생에 직면하게 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요하임 나겔 독일 분데스방크 총재 역시나 섣불리 금리 인상 중단을 논의해서는 안 된다라고 선을 그었고요. 사실 ECB가 지난번에 11년 만에 금리 인상을 좀 단행을 했었죠. 그런데 9월에 자이언트 스텝을 밟을 수도 있다라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쪽 이슈뿐 아니라 사실 유럽 쪽에서도 지금 굉장히 인플레이션이 심각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함께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금리 인상에 좀 민감한 나스닥 지수가 좀 지수들 가운데서 가장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네, 그동안 나스닥 지수 좀 회복세를 기록했었는데 주봉으로 흐름을 좀 살펴보실게요. 네, 사실 지난주 금요일에는 거의 4% 가까운 낙폭이 이렇게 음봉이 좀 길게 나오는 모습 나타나고 있고요. 그동안 좀 줄곧 회복하는 모습의 차트를 그렸습니다. 그래서 양봉도 좀 있었고 일부 구간 회복을 하면서 증시에 낙관론이 퍼지기도 했었죠. 그런데 이제 지난주부터 회복한 고점에서 흔들리는 모습이 조금씩 관측이 되더니 결국에는 지난주 무너지면서 12,000선대 거의 초반까지 좀 내려온 모습으로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흐름들도 어떻게 반영이 될지 오늘장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두 번째로는 특징주 보실 텐데요. 대한전선입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내일이죠.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정부의 친환경 미래신도시 네옴시티 프로젝트의 투자 총괄 책임자를 만나게 됩니다. 프로젝트 자체가 워낙 크다 보니까 지난주부터 수혜주들이 상당히 많이 들썩였거든요. 그 가운데 이제 새롭게 또 조명받는 수혜주가 대한전선으로 좀 분류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유를 보면 대한전선이 지난 6월에 사우디아라비아의 송배전 전문 기업인데 모하메드 알 오자이미 그룹과 현지 초고압 케이블 생산 공장 건설을 위한 합작법인 설립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3분기 정도에 법인 설립 절차 마무리하고요. 연내 착공해서 내년에 완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대한전선은 현재 사우디아라비아 쪽에 전력기기 생산 기지도 두고 있고요. 이번 투자를 통해서 중동이나 유럽 그리고 아프리카 지역의 초고압 전력만 프로젝트 수주를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렇게 대한전선 역시나 네옴시티 수혜주로 좀 분류가 되면서 오늘장 강한 상승세를 좀 뿜어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봉으로 살펴보실게요. 네, 대한전선도 주가가 3월까지는 좀 저점을 낮추는 형태로 형성이 많이 됐습니다. 일단 6월까지 어느 정도 좀 회복을 하나 했었더니 다시 한번 좀 밀렸는데요. 이제 최근 차트를 좀 확대해서 보시면요. 이쪽 구간에서부터 조금씩 상승 탄력이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에서도 거의 4%대 오름세로 집계가 되고 있고요. 아래쪽에 거래량, 거래대금 차트를 좀 함께 보시면 이전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의미 있는 수준의 좀 거래량과 거래대금이 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쪽으로 방향을 꺾고 있기 때문에 5거래일째 상승 탄력이 좀 유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추세적으로 오름세 구간으로 전환이 된 건지는 조금 더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대한전선 일봉 차트 함께 봤습니다. 네, 마지막 특징주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역시나 방산 관련 종목들 상당히 관심이 많으시죠? 이 하나 디펜스 측에서 폴란드 정부와 K9 자주포 그리고 155mm 탄약유를 공급하는 3조 2천억 원 규모의 대형 계약을 체결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이번 계약은 지난달 27일에 폴란드와 맺은 프레임워크 계약을 토대로 수출 대상의 장비나 수량, 금액, 납품 시기까지 조금 더 구체화가 됐다는 1차 실행 계약으로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미 알려진 재료긴 하지만 어느 정도 규모였는지가 조금 더 자세히 나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계약을 통해서 하나 디펜스는 우선 2026년까지 폴란드에 K9 자주포를 순차적으로 납품하게 됩니다. 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종속회사가 바로 하나 디펜스인데요. 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자체는 증권가에서도 평가 자체도 좋게 받고 있습니다. 이 주요 방산 제품의 국제 경쟁력 그리고 그룹 내 방산 사업 간의 시너지를 내면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한국판 로키드 마틴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를 해줬고요. 최근에 그룹 내 방산 부문의 사업 조정도 있었고 대규모로 해외 수주를 또 받기 때문에 5년 전에 주목했던 그 가능성이 이제는 현실화되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방산 관련 종목들 최근에 정말 강하게 빛을 보고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한 종목으로 분류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일봉 차트 보실게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오늘 신고가 부근입니다. 최고가 터치 나온 모습 나타나고 있죠? 최근에 사실 주가 흐름 너무 괜찮았습니다. 이 주도주 흐름답게 7월에 바닥을 디딘 이후에 큰 폭의 상승세를 기록했고요. 8월까지 상승세를 쭉 이어오다가 이렇게 신고가 랠리를 좀 펼치고 있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네, 오늘 신고가 부근이 어디냐면요. 8만 원 선 넘긴 부근입니다. 8만 200원에서 형성이 됐고요. 여기 신고가 부근 터치한 다음에 이렇게 윗꼬리가 달리면서 탄력은 조금 줄어들긴 했지만 하락장 속에서도 현재는 1% 정도의 오름세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세 가지 종목들 특징주 차트와 함께 봐드렸고요. 조회상위, 관심상위 리스트까지 점검해봤습니다. 스타캐치였습니다.